자, 우리 채색하기를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3D에서의 메테리얼 개념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참 말을 했었지만 텍스처라는 게 우리가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미지 종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확대하면은 픽셀의 그 간격에 맞춰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XYZ 좌표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여기에 어떤 그 컬러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트맵 이미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고, 또 다른 걸로는 이렇게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벡터 이미지 방식이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텍스처에 활용하는 이미지 방식은 저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트맵 방식이에요. 벡터 방식은 3D에서 보면 스플라인으로 이름 지어지는 요것과 거의 같은 거라고 이 시간에 스플라인 활용해보기 편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편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거를 딱 보고 아 맞다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3D에서는 이제 2D에 보이는 이런 쉐입 같은 거를 바로 저렇게 입체화 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 있었겠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텍스처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3D에서 이 텍스처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테리얼이라는 이런 거를 써야 됩니다. 이게 뭐 유니티나 아니면 마모셋은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밑에 맵 슬롯에 맵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맵이라고 부르는 것이 텍스처인 것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이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지금 쓰는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현재 다르게 부르는데 왜 같은 말이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지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불러요?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은데 미국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도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우리 거 베꼈지? 이거 다 이름이 완전히 100% 똑같은데 베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소송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되게 피곤한 게, 프로그램은 근데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3D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되게 모순스러운 게 법에서 이제 그 경쟁을 독점하지는 못하게 하는데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가면 독점권을 인정해버리는 이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서로 모순이에요, 이게 서로. 그 지적재산권이 인정돼야지라고 하는 순간 독점이 돼요. 왜냐면 걔네 위에 다른 애들이 걔네 걸 뺏기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좀 저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게임 중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그 막 그 뭐지?
그 조정관과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을 사용할 때 그 조정관과 버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기술이 사용되는 이른바 커맨드 입력이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낸 회사가 이제 캡콤이라는 회사였는데 얘네가 최초인 걸로 알아요. 커맨드 입력이 시초야. 근데 캡콤이라는 회사가 커맨드 입력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되게 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격투 게임들이 생성되게 됐어요. 뭐 킹오파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철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임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뭐 기타 등등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 버처 파이터, 버파, 킹오파, 철권, 버파, 그리고 뭐 좀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소울 엣지 뭐 이런 거, 소울 엣지 지금은 소울 엣지라고 안 하고 소울 칼리버라고 하지. 소울 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격투 게임 또 뭐 있었지? 옛날에 막 진짜 별의별 격투 게임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생겨야 다른 데서 이걸 봤을 때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캡콤은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시장 확대가 형성돼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나 혼자 다 먹을래, 나머지 애들은 다 내 거 아류니까 다 소송 걸어서 다 죽어 이러면 그 생태계가 죽어요. 근데 애초에 이런 넓은 생태계를 자기 혼자 다 먹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나둘씩 놔주기 시작하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서로 다 같은 말인데 서로 다 다른 말로 써요 저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게 좀 어질어질하고 아씨 왜 이래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좀 작업 좀 하고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저런 것도 점차적으로 아 원래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를 뭐 야 그거는 무조건 오브젝트라고 해야 돼, 야 그건 무조건 뭐 웹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업계에 한 3, 4년밖에 안 있어 본 사람들이에요. 10년 넘은 사람들은 이거 다 그냥 아 맞아 옛날엔 그런 말도 썼어 이러면서 아 요샌 그렇게 쓰는구나 이러면서 좀 유두리가 생깁니다. 저게 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운전도 한 3, 4년이면 겁나 빡빡하게 하고 자기가 세상 제일 운전 잘하고 뭐 이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말들이 막 혼용이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냥 뭐 이때는 그런 맵이라고 부르고 저 때는 저렇게 부르고 이러는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 빨리 텍스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텍스처의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컬러 맵이에요. 컬러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이죠. 디퓨즈 컬러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디퓨즈 컬러라고 써있는데 옛날엔 컬러 맵이라고 했어요. 이걸 디퓨즈 컬러 맵이거든. 디퓨즈 컬러 맵. 그래서 컬러 맵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컬러 맵이라고 부르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옛날 말인 거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 컬러, 알베도, 디퓨즈, 그리고 또 뭐 있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컬러 뭐야 디퓨즈 컬러가 있고 컬러 맵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색상을 나타내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맵이에요. RGB를 다 사용하는 채널 사용에 RGB 채널이 있다 이겁니다. RGB 채널이 일단 뭔지 모른다면 굉장히 빠른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레드, 그린, 블루.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레드만 칠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레드에다가 검은색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그린과 블루에 블랙을 넣어야 레드예요. 왜? 라고 생각하면 원래 컴퓨터가 그래요. 컴퓨터는 화이트를 백색으로, 그러니까 화이트를 수치값 100으로 인정하고 블랙을 수치값 제로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컬러를 쓸 때 화이트와 블랙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왜? 화이트와 블랙은 색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선택함과 선택하지 않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나? 라고 하면은 조금 이따가 알파 얘기해주고 종류도 보여줄 텐데 보면 바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린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드와 블루에 블랙을 칠하면 그린이라니까. 네. 블루는 똑같겠죠. 나머지 두 개를 블랙으로 칠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요쯤 되면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RGB 채널을 사용한다. 뭐다? 컬러 맵이다. 컬러를 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컬러 맵을 쓰는 예시를 보자면 내가 이걸 지워버렸네. 잠깐만요. 일단 이것도 미리 저장 좀 해놓고 이따가 노말 맵 설명할 때 잠깐 열어서 봐야 되거든. 오늘 7에서 예시로 보여주려고 하는 이 캐릭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캐릭터 채색할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맵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컬러 맵이라고 한다. 한 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 한 장.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반짝반짝거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막 기름 이렇게 부은 것처럼. 그죠? 유리 세공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고무처럼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유리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완전히 막 금속성을 띠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금속성을 띠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플라스틱 공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 당구공처럼, 그죠? 그렇게 변하는 거. 그거가 뭐냐면, 러프니스와 메탈릭입니다. 이 러프니스와 메탈릭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PBR 렌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를테면 노말맵이라고 부르는 그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3D 텍스처 제작 기법이 있거든요. 노말맵 제작 기법. 그쪽에서 사용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맵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가 있다? 러프니스랑 그리고 메탈. 얘네는 다른 이름으로 안 불러요. 이것만으로 불러요. 왜?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참 적어가지고 막 싸우던 때가 있었거든요. 90년대부터 빵빵년대 초기까지. 근데 그러다가 다들 포럼 같은 걸 열어가지고 다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적재산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포유를 포유라고 부르고 어류를 어류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사과 나무는 이제 뭐 사과목 이래가지고 부르고, 이런 그런 종류의 것이지 이거는 지적재산권 거기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맵의 그 네이밍 정렬에 대한 거를 서로 좀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고 넘어가 주세요. 더 궁금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거가 너무 궁금하면 저쪽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레딧 사이트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야, 이런 맵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고, 언제 지어진 거고, 왜 그렇게 된 거고, 어떤 논쟁이 있었고, 누구와 이런 그 토론을 거쳐서 이런 맵을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건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는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프니스와 메탈도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검은색은 값이 없고 흰색은 값이 100%다 라고 인식하니까,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친이라는 뜻이거든요. 러프라고 하자. 러프. 그러니까 100%면 뭐겠어요? 가장 거침이니까 반짝거림이 없겠죠? 0%는
완전 거침이 제로니까 뭐야? 반짝거림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대칭되는 두 가지의 기법을 하나의 맵으로서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뭐야? 금속성.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면은 조금 저거 해야 됩니다. 1이 금속이고 빵이 뭐죠? 비금속이겠죠? 네. 사용은 노말인데 노말이 조금 특이해요. 벌써 노말 설명까지 봤네. 바로 틀어야 되겠다 이거. 자, 노말이 뭐냐면 노말은 요런 겁니다. 자, 여기 좀 어때 보여요? 여기 이거 여기 네, 둥글둥글해 보입니까 이거? 그죠? 둥글둥글해 보이죠 여기? 갑자기 이걸 왜 보여주면서 이게 왜 둥글둥글한지 안 한지 물어보는 거지. 시력 테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원래 어떻게 돼 있는 애냐면 얘는 원래 이렇게 돼 있네. 뭐야 이거? 여기 왜 각졌어? 그죠? 갑자기 각이 져버렸죠? 이게 원래 각져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여기 원래 각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넣어볼까요? 각 안 졌잖아요. 뭐야 왜 이래? 그죠? 각 졌죠? 각 안 졌죠? 이거 누굴 약 올리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맵이 이런 맵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맵. 이쪽 메테리얼에는 맵이 없죠 현재. 여긴 맵이 있죠. 무슨 맵이 있어요? 테스트 노말이라고 해서 제가 노말 맵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둥글게 보이도록. 그래서 노말 맵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런 맵을 만들어 가지고 RGB 채널에 각각 레드는 좌우, G는 상하, 블루는 앞뒤 이래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그리고 프론트 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총 좌표계를 3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맥스에서 쓰는 좌표계 어떻게 돼 있죠? X, Y, Z 있죠. 뭐로 돼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로 돼 있죠. 겹쳐 볼게요. 자, 레드, 그린, 블루. 이거 뭐예요? 우리가 3D에서 익히 쓰는 좌표계 아닙니까? 그거를 뭘로 구현한 거예요, 그럼? 이 채널이 RGB니까. 놀랍게도 이거를 평면에 구현한 거예요. 3D가 평면에 어떻게 구현돼요? 거짓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채널을 3개로 만든 다음에 상하 좌우 앞뒤를 나눠 가지고 색을 칠하면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여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노말 테스트. 열렸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내가 그 포토샵에서 칠한 거예요. 색을. 어떻게? 레드는 좌우, 그린은 상하, 블루는 앞뒤. 앞은 밝고 뒤는 검은타. 굉장히 심플하죠? 3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면 여기에 볼록한 게 나와요? 그럼 볼록한 게 나와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볼록한 걸 넣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나와버리네. 뭐 어쨌든 상관없어. 나 나오니까. 자, 보이죠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런 게 나온다는 게. 텍스처 타일링을 조금 늘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죠? 원래 평면이었잖아. 근데 볼록볼록하게 나와. 이거 포토샵에서 그렸다고? 그렇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 각 저기 채널에 따라가지고 맞춰가지고
어디에다 무슨 색을 칠해서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갈지를 결정해주면 저런 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아봄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맵의 거의 대다수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검은색이면 나오고 흰색이면 안 나온다고 했던 거를 계속 내가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흰색은 선택이고 검은색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알파 맵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여기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우리 자주 쓰던 이거 또 써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흰색은 선택이고 검은색은 선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물음표만 보이게 하고 싶으면 물음표가 흰색이어야 돼요? 검은색이어야 돼요? 흰색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I 누르면 색 반전되면서 이렇게 되죠. 요거를 캐주얼 캐릭터 설명에다 그냥 넣어버리지. 여기다 알파 너무 길게도 쓰지 말고 그냥 A라고 써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노멀 맵 보여주는 거 끄고,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저기로 하려면 그 뭐라 그래야 돼, 알파를 넣은 걸로 보여지게 하려면 알파를 나타내는 옵션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 이거 오클루전이구나. 여기서는 또 알파를 트랜스퍼런시라고 해요. 딴 데 가면은 이거를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 오파시티라고 하거든요. 오파시티, 트랜스퍼런시, 알파 같은 말입니다. 왜 저거 달라요? 라고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돼? 춘추전국 시대 있잖아요. 왜 3D 툴 춘추전국 시대 그때 나왔던 산물이에요. 다 그때 막 뭐 말 많았어요. 뭐 무슨 프로그램이 좋네, 뭐 누가 짱이네. 뭐. 지금은 다 헛소리가 되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유저 알베도 말파 끄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왔죠? 잘 안 보인다고 잘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잘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분명히 뚫려 보이는데, 그죠? 이게 알파인 거예요. 여기 원래 평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평면이. 이렇게 하면 앞에 하면 보이고. 우리 왜 게임할 때 그 인터페이스 창 떠 있잖아요. 여기 다 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로 카메라 위에 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두 개를 써가지고 한 카메라에는 UI만 띄우고 한 카메라에는 3D만 띄워가지고 두 카메라가 한 화면에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또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알고 싶다면 나한테 묻지 말고 저기 프로그램 엔진 다루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요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 그랬죠? 검은색, 흰색, 그래가지고 알파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스처에 관한 설명이랑 종류랑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색 선택과 그리고 색 그 그림자 쓰는 법에 대한 거를 한 5분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을 칠하라고 할 때 그라데이션을 사용해 주세요. 그라데이션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깔끔하게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색을 골라서 이제 기존 색으로 무슨 색을 골랐다라고 하면 그 기존 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 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색보다 진한 색이다라고 하면 색 자체가 얘보다 진한 색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 자체에도 진하기와 옅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아니 색은 색이지 진하기와, 그러니까 색이 어떻게 진하고 밝고 어둡고 이래, 색이 밝고 어둡고가 어디서 색은 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칠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그라데이션에 만약에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색만 바꿔서
이게 노란색을 칠하면 여기가 더 밝게 보이려나? 어느 쪽이 밝습니까? 왼쪽 위요. 왜 왼쪽이가 밝은 것처럼 보입니까? 이 어둡기를 바꾼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그냥 그래 보이는데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밝고 왜 더 어두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니터에서의 색의 그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톤압으로 돼 있어요. 비톤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톤압은 색을 섞으면 더 밝아져요. 근데 우리 기본색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드, 그린, 블루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이에 생겨나는 색은 뭐예요?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예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색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완전 흰색으로 칠하면 안 보이니까 화이트와 블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8가지의 색을 기본 색으로 쓰고 우리가 디지털 그래픽을 쓸 때 최초로 컬러라고 썼던 색들이 요 8개 색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아. 그죠? 그런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더 늘려가지고 색을 더 많이 늘려서 썼던 거예요. 8비트는 이거 내가 나타내는 요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8비트는 요겁니다. 이게 여기에 다 빵이 써져 있고 여기 1이 딱 체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 색이 딱 켜지는 거예요. 뭐가 켜져? 화이트가 켜지. 여기 1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켜져? 화이트, 레드가 켜지는 거예요. 여기가 켜지면 화이트, 레드, 그린이 켜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8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걸 세트로 해가지고 다루는 그런 컴퓨터에서의 컬러 색 그 조합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전문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까먹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기법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과 이것의 사이에서 합해져서 나온 색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톤압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된다고? 더 밝아진다고 그랬죠. 얘가 밝은 거예요. 얘는 뭐예요? 그럼 어두운 거지. 그래가지고 밝고 어두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또 다르게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본색을 밝은 걸로 이미 시작을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더 밝은 건 어떻게 칠합니까? 여기서 더 밝은 건 칠할 수가 없죠. 그럼 뭐랑 뭐 중에 선택해야 돼요? 이쪽으로 어둡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어둡게 할 것인가 어느 걸로 어둡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쓸 때도 그냥 그림자를 쓸 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그림자니까 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되냐면 여기다 이제 색을 칠해 보면은 내가 이 색을 칠하고 여기서 이렇게 밝게 이렇게 어둡게 칠했다고 쳐봅시다. 왼쪽이랑 느낌이 어때요? 오른쪽이랑? 왼쪽은 뭔가 푸른 바다에 그 조명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 물 같고 오른쪽 건 어때요? 금속인가? 뭐 이런 생각 들죠. 인공적인 느낌이 들고 그죠? 이거를 의도해서 이렇게 칠했다면은 천재적인 발상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의도해서 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둡구나 해서 이거 선택해서 칠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색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색을 쓸 때는 색을 최대한 밝게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색을 선택해서 색을 칠할 때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적인 그 색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선택해서 칠하게 되면은 되게 색이 텁텁하게 나옵니다. 색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죽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조심해서 칠하려고 한다면 이야기를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색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그림자를 써야 될 때는 더 어두운 색을 선택하고 더 진한 채도로 선택해서 그림자를 칠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 정도의 색을 고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더 어두운 색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선택해서 칠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선택하고 있다. 그럼 여기보다 이게 어두운 색 기본이 되고 더 밝은 색이 이쪽으로 라이트로 잡아서 밝게 칠해줘야 된다. 밝은 색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로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할 때는 그림자는 좀 한 요쯤을 선택해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칠해볼게요. 그죠? 밝은 색으로 갈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동되죠. 저기 오른쪽에 아니 잠깐만 이렇게 이동되죠. 그죠? 색이 여기에서 놀잖아요.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만큼이나 있는데 여기 왜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은 맨 밑에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다 검은색이죠.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여긴 주황색이죠. 여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왼쪽과 오른쪽은 점인데 왜 밑에는 면이야? 이거 상상해 본 적 잘 없죠.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색을 고를 때는 삼각형에서 고르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네모로 돼 있잖아요. 이거 네모로 돼 있으면 한 점을 옆으로 펴놓은 거예요. 색 선택할 때 정말 거지 같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저거를 쓸 때는 직접 쓸 때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면으로 돼 있지만 면인데 왜 의문을 가지는지 의문이 없죠. 여기 그래가지고 색 선택할 때는 요렇게 선택해요. 요렇게 좀 더 요렇게. 여기는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무채색이거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만큼 떼고 이만큼만 선택해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색 선택하고 색 못 쓰고 텍스처 못 쓰고 매테리얼 왜 있고 매테리얼 어디에다 무슨 거 써야 되고 어떤 맵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는데 왜 뭐라고 부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이거는 앞으로 까먹을 때가 많을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다시 틀고 그냥 다시 보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궁금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